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 급증으로 인해 보행자와 차량 간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행자 사망자 수는 총 522명이며 부상자 수도 3만 1,032명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스마트폰 사용 자제 및 보행 안전을 위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서울시의 보행 안전 문화가 확산되어 시민들이 보행 중 교통사고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서울특별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위원회는 제300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4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 열린 제30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한편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고척 스카이돔을 방문해 누수 문제 등을 포함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에 대해 현장을 점검했으며 시민체육활동의 중추적인 시설인 만큼 철저한 유지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계속해서 교통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위원회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가능 공간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4월 26일 열린 서울특별시 정차, 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구역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4만 원의 견인료와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차 가능 공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무조건 단속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주지도 않고 무조건 과태료 때리고 실어 가버리고 그런다면 또 그 사용하는 시민들한테 또 연 효과 나지 않을까요?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견인과 단속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계도 기간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4만 원이고 뭐하고 이게 굉장히 강압적인 것 같이 이렇게 또 사업자한테 압박의 어떤 그 수단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는 들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충분히 그분들한테도 받아들일 어떤 시간적인 거나 이렇게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지하철역 입구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은 시간을 떠나서 즉시 견인할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교통위원회가 대중교통 방역이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지하철 방역을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4월 28일 5호선 광화문역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실제 방역에도 함께하는 한편 역사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을 만나 격려했습니다. 또한 공사체 발행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자구책을 좀 마련해줘서 그 공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공익도 중요하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경제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부대 사업 수익에 대한 개편은 필수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편 필수 노동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는 만큼 관제센터 승무원들의 빠른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일 텐데요.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보행 중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행자와 차량 간의 안전사고 발생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위해 조례안이 일부 개정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시민 리포터가 알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시민 리포터 김태환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 통학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어린이 도로교통 안전 문제의 개선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일반 도로는 최고속도 시속 50km, 스쿨존 등이면 도로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불법 주차 과태료도 일반 도로의 3배가 부과되는 등 어린이 통학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몬비 퀴즈라고 들어보셨나요? 스몬비란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면서 마치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많은 어린이들이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고 이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매우 높은 실정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스마트폰을 보다가 미처 달려오는 차를 피하지 못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실제로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740개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총 43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에 중상은 147건으로 전체 34%를 차지하고 6명이 사망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등하굣길에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들에게 휴대기기 사용을 지도하고 자전거 통학생 교육 등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 의회에서는 최근 스마트폰 중독 및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보행자와 차량 간의 안전사고 등 보행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시설의 교통안전교육 방법과 내용을 규정해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현황을 보면 전체 약 1,740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3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보행 중에 핸드폰을 사용하는 유형을 보면 게임을 하는 어린이들이 많으므로 어른들보다 훨씬 더 보행 안전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이에 교통안전교육의 방법과 내용을 규정하고 교통운영과에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자제에 대한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운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세종대로가 걷고 싶은 거리로 재단장했습니다. 세종대로 사람 숲길은 차로를 과감히 줄이고 보행로 폭을 확대했으며 나무와 꽃을 심어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했는데요. 또한 세종대로 전 구간에 자전거 도로를 신설해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막힘없이 세종대로 일대를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세종대로 사람 숲길은 도보 해설 관광 코스를 신설하는 등 서울시의 대표적인 관광 콘텐츠로도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